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업이 워낙 힘들고 안 되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학과를 가야지 취업이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입시 컨설턴트 분과 함께 대학과 삼성, 현대, SK, LG 등과 같은 대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만든 계약학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계약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니브클래스에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약학과가 무엇이다,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약학과가 뭐야? 어떤 학교에 어떤 과가 계약학과,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기업 올 거니까 내가 돈 많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비 걱정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 기간이 딱히 필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 역량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그거 못지않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중간에 변했어, 이러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남은 학비 등등을 다 토해내거나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서울권 대학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이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협업해서 이제 반도체 공학과, 현대자동차와 협업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약학과는 반도체공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공과 더불어서 고대 같은 데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진짜 신설이 되면서 조금 더 계약학과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학과는 그 일반 학과와 전형이나 모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계약학과라고 해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가 좀 특별하냐,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 전형이 다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공부를 잘해야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반도체학과 및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사실 근데 반도체 공학과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를 준비만 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 때 활동들을 조금 더 그쪽으로 맞춘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이 계약학과의 입시 결과는 좀 어떨까요? 우선 성균관대 사례를 보면 작년 2022학년도 기준에 70%컷이 2.0X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와, 이거 보고 나 우리 애도 2.0인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1.6이라는 50% 컷, 그리고 2022학년도 충원 인원 184명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2.0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학교의 2.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돌았네, 충원 인원이 많이 돌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충원율이 많이 돌았다라는 것은 서울대, 연대, 고대 혹은 카이스트를 중복 합격해서 성균관대를 패스하고 간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4명이란 충원 인원을 돌 때 여기 남아있는 1.6등급 그리고 2.0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평범한 수준의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나도 2.0이니까 여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정도 등급이면 성대를 붙는다라고 저희는 안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는 기본 레인지 몇 이내에 있으면 등급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 등급은 모든 학교 라인이 합쳐져 있을 때의 70% 컷일 뿐이지 일반고냐 특목 자사냐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등급도 붙고, 어떤 학교는 1.0이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성대
반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계약학과를 간 선배들은 이제 뭐 축하드리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1, 고2 친구들 아니면 학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이제 중3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사실 경험상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1학년 때부터 퍼펙트하게 준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학생들께서도 적응을 해야겠고 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1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공대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를 다뤄볼 수 있는 능력, C 언어나 C++ 등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약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더 추가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3이거나 고1인 친구들은 학종을 쓰든 교과를 쓰든 무조건 내신이다. 내신 등급이 안 나오고 교과를 쓰거나 종합을 운운할 수 없다. 내가 내신이 안 나온다고 갑자기 막 활동하고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될 텐데 일단 선택 과목은 수학적인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되 물리나 화학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리는 왜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역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 코팅 이런 것들도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물리나 화학을 준비하면서 전기전자를 준비하는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설계 역량도 키울 수 있겠고 전자 소자도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물리가 너무 싫은데 이과를 가고 싶어. 이런 건 없습니다. 전기전자, 컴, 반도체, 모바일 이 계열을 간다라고 하면 물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택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 예, 저는 그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3학년 때 돼서는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반도체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반도체를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무조건 6개 대학교를 수시로 써야 할 텐데 사실 반도체만 6개 채우는 학생은 없잖아요. 뭔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학과를 준비하면서 전기전자도 써야 되고 컴퓨터 공학과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학과를 준비하는 생기부는 반도체만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잔소리처럼 말씀을 잔소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자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의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이 폐지가 되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대체가 되면서 전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우 열심히 그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당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나에게 주어진 수행평가로 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깊게 탐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기본 핵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도 새로이 변하는 입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맞습니다. 방금 여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공부겠죠. 교과 이수 과목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추가적으로 본인이 노력한 게 있냐, 이런 것들도 진로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탐구력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전공 적합성이구나, 진로 역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학업 역량 쪽에 탐구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것, 그게 가장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좀 인상 깊은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요?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같이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목고에서 공부를 잘하는 2점대 학생이었거든요. 사실 컴퓨터 공학과를 준비하긴 했는데 스마트팜을 하려고 컴퓨터 공학과를 준비했었던 친구였습니다. 스마트팜이요? 그 친구네 집이 농사를 지는데 컴퓨터 시스템적으로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었던 친구였어요. 아, 생기부 재밌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농업을 준비한 이 친구를 반도체 시스템에 넣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했었던 활동들 전부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학과의 교과 과정과 매우 일치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학적인 역량들이 뛰어나다면 내가 컴공을 준비했다더라도 전기전자를 준비했다더라도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등등을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결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업 역량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과 협업된 계약학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계약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우승 컨설턴트님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취업은 잘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러한 계약학과를 우선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유니브 클래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신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독, 두 번째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